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인 지금까지 진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몇 번째 대책인지 이제 세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 돼버렸죠.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그 집값 안정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수준의 아파트를 적당한 금액으로 살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정책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책들이 나오고 나서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정부에서는 안정이 됐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호가는 더 올라갔지만 거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시행된 지 시간이 아직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정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책으로는 약간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런 큰 흐름은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집값이 안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들로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대책들의 큰 줄기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부세 인상, 취득세 인상, 양도세 인상,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집회도 하시고 진짜 반발이 심했었죠.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너 임대주택 등록해라, 이렇게 장려를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혜택이 가하다고 느껴졌는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하고 아예 폐지를 한 임대주택 유형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임대주택 제도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음지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이 되질 않았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임대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런 달콤한 말로 임대주택 등록하라고 한 겁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책들이 집값을 안정화시킬지는 의문이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책들의 단면을 보면 저렇게 세율도 올리고 세금 혜택 주던 것도 폐지하고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치여서 집을 내놓을 거다, 결국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럼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당장의 양도세,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낼 돈보다 당장 나갈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양도세가 부담이 돼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다주택자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이유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팔지도 사지도 않는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가 없는 시장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시장이 더 불안한 겁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대책들이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주택자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라면 얼어붙은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을 살려고 해도 최고 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래가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주택자나 임대인들을 세금으로 제재하겠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 대책으로는
그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던 건데,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있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임차인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법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진짜 이런 분쟁과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대책들로 애초에 목표로 한 그 주거 안정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거래가 없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과 분쟁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대책들만 나오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팔 사람들은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시점에 내 집을 팔려고 할 거고, 살 사람들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에 집을 살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통제될 수 없는 시장을 정책적으로 너무 억지로 가둬두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불안한 시장만 조성될 뿐입니다.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